먼저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흐름들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있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유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유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유가도 지금 50% 넘게 급등을 하듯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자마자 물가도 당연히 상승세에 또 기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꼭 체크하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 기사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는 뭐예요? 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은 시장에 풀린 돈을 말 그대로 흡수해 가는 겁니다.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물가가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튼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로 넘어갔을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파란 색깔이 외국인 비중이에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환율도 적정히 잘 유지가 되었을 때는 외국인 자금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빨간 색깔이 삼성전자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외국인 비중입니다. 보시면 얼마 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이에요. 계속해서 빠집니다. 환율 오른 만큼 손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장의 자금들이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유가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유가 보시게 되시면 월봉상으로 흐름을 쭉 봤을 때 현재 120달러 언저리 구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3불 구간에서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123불까지 한 차례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유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재 36만 2천원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고 한 차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화성이라든지 CIS와 같은 전고체 배터리 쪽도 같이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밤 새벽에 또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떤 코멘트를 날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한농화성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겠구나. 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현재 9만원대, 9만원대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흐름들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비중 자체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꼭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가가 급등을 보였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보여줬고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에 직결된다. 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발표하게 될 CPI, 11일날 뭐가 발표가 되나요? CPI 발표되고요. 13일에도 마찬가지로 물가 데이터가 연달아서 발표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유가가 언제부터 급등 나왔죠? 3월부터 유가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3월치는 언제 발표가 되나요?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4월 달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2월 달치가 이번 11일날 13일날 발표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1월 달에 비해서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월 달에 발표하게 될 3월 달 물가도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11일날 13일날 발표하게 될 CPI와 PPI 데이터가 진짜 시장의 향방을 가릴 만큼 정말 중요한 현재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스닥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텨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11일날 그리고 13일날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11일, 13일날 물가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 다시 회복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CIS 등등등 이런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 데이터마저 개판 5분 전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노란 색깔 선이 200일선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200일선을 이탈했던 적이 있었겠죠. 보시면 2025년도 5월달 이후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그 전에 보게 되면 2025년도 3월달에 한 차례 이탈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탈하더라도 당분간 3, 4일 정도는 횡보를 보여줍니다.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락 트리거라는 게 하락할 만한 재료라는 게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CPI, PPI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CPI, PPI도 개판 5분 전으로 나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스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 SDI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30만 원대. 대략 35만 원에서 36만 원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CPI, PPI에 대한 흐름들도 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W자 반등을 노리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스닥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미 이탈을 해서 회복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국장도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더 이상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의 10%는 떨어지거든요. 22,000포인트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죠? 10% 더해주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SDI도 32만원까지는 좀 더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CPI, PPI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고정 댓글란,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에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장 국제 정세들 다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독장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단타도 계속 나가고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어비스 나갔었잖아요. 펄어비스 이슈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16일인가 그때 하나 게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고점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나가서 오늘 10% 이상 또 수익 보고 나왔는데 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수익금 쌓아가고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으면 추매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번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